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자, 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교과서 533페이지, 534페이지를 보겠어요. 534페이지에. 자, 534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은 등기 원인 증명 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공부를 하면 되는데 맞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출발을 어떻게 출발하냐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배우고 있거든. 서류는 두 가지로 나누어요. 두 가지로 하나가 신청 정보 이렇게요. 하나가 첨부 정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신청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그러면 신청서의 내용이 기재가 됐다면 그 기재된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서에 기록된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로 서류를 첨부를 시켜야 돼요. 첨부. 그게 첨부 정보입니다. 그럼 우리 법에서는 있잖아요. 첨부 정보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등기 원인 정보. 하나가 제3자의 허가동의 성락서. 하나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 성락서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법에서는 있잖아요. 예시를 들어놓은 건 7개입니다. 7개. 그럼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배우러 들어가는 겁니다. 배우러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등기 원인 정보 요리 나왔죠. 그죠? 그럼 이게 뭐냐 이러면은 그냥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러니까 등기 원인 정보는 각 등기마다 다 틀리는데 대표적인 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럼 여러분들 요거를 잠깐만 보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되었거든. 이렇게 되었거든. 그럼 여기에 갑구입니다. 소유권입니다. 순위 번호가 있어요. 등기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 접수가 있어요. 여기에 등기 원인이 있어요. 여기에 권리자 기타가 있다. 이 말. 그럼 이제 글자를 해볼게요. 등기 원인입니다. 등기 원인입니다. 등기 원인입니다. 등기 원인. 여기에서 글자가 등기 원인 일자, 등기 원인 정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등기가 뭐냐 할 때 1. 소유권 보존. 요게 등기입니다. 등기.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게 된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더 쓸게요. 이번에 소유권 이전. 그러면 가백에서 을로 소유권이 이전됐거든. 그럼 이전된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1월 1일 날 냈다 매매. 그러면 요게 있죠.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된 원인입니다. 원인. 그럼 요 글자만 바뀌면 돼요. 그럼 매매가 소유권 이전이죠.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죠. 그죠? 유정도 소유권 이전이죠. 그죠? 토지 수용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러면 등기 원인은 그때마다 다 다른 거라. 그럼 이거를 이제 그냥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계약이다 이러면 됩니다. 매매의 상위 개념이 법률행위잖아요. 그 매매의 상위 개념이 계약이잖아요. 그죠? 계약의 상위 개념이 뭐다? 법률행위. 그러면 요거는 그때마다 등기가,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출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느냐? 여기를 갖고 낸다. 여기를 갖고. 그럼 여기를 갖고 낸다는 말은 모든 등기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 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 보존만 원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시험에 내. 왜? 이거는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럼 이것만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공부할 때 이래 하면 되죠. 소유권 보존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 지적으로 치면 신규 등록이거든. 그러면 출생신고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죠. 그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됐죠? 그러면 딱 요것만 외우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 일자 기재한다, 안 한다. 그러면 돼요. 그럼 이제 시험에 다른 거는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를 조금 이해해 보면, 등기 원인이죠. 요게 등기 원인이 요게 뭐란 말이고? 매매. 그럼 등기 원인은 뭐다? 매매. 등기 원인은 뭐다? 매매. 등기 원인은 뭐다? 매매. 그럼 여기서 일자잖아요. 그럼 여기 무슨 일자? 매매 일자. 이래 됩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이 뭡니까? 매매. 그럼 옛날의 이름은 이거 등기 원인 정서였거든. 정서. 서는 글이다, 글 아니다? 글. 오늘날 컴퓨터 전산화됐으니까 글자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알아듣기가 쉽지. 그러면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져오라. 그게 매매 계약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럼 요거는 원리만 딱 알면 됩니다. 밑에 거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 그러면 요것만 딱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를 딱 가져가면 이제 금인계약서라는 게 나오거든. 금인계약서. 그러면 계약을 했다면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을 받아오라. 그게 금인계약서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 답은 두 가지예요. 계약이라는 말이 있고 매매계약이라는 이 글자가 또 틀리는 거예요. 여기요, 요게 계약이라는 거는 모든 계약을 말하지. 여기는 뭐만 말한다? 매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매매계약은 금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매매계약은 거래 신고를 하거든. 그럼 거래 신고를 하니까 거래 신고 필증을 전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 그럼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켰어. 그럼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공인중개사 가. 구청에 가서 금인을 받아줘.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 필증을 받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옛날에는 금인계약서가 중요했는데 요즘엔 거래 신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막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그냥 쉽게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 받아 오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는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금인을 받는 겁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갑을병입니다.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 체결했거든. 그럼 여기서 금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체결했거든. 금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등기가 이리 갈 수 있냐 이 말. 그건 당연히 못 가지. 왜? 갑이 병에게 등기를 신청하려면 갑 계약서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근데 갑이 갖고 있는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는 누굽니까? 갑하고 을이지. 오케이? 근데 등기는 누가 하고 해로 왔다? 갑하고 병. 그럼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그게 중간을 건너뛸 수가 뭐다? 없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놓는다면 금인을 받냐, 안 받냐? 이 말이거든. 그럼 요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 금인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답이죠.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맞아. 소유권이 이전 안 돼.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 대표적인 거는 가등기거든.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가등기 때 소유권이 이전된다, 본등기 때 된다, 본등기. 그럼 본등기 때 금인을 받는 거지. 가등기 때 금인 받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보세요. 계약은 아니야. 소유권이 이전돼.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당연히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상속,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돼야 안 돼요? 돼.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뭐다? 없다. 그러면 이해만 해주면 됩니다. 이런 거를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은 없어요. 오케이? 자, 통과 됐어. 그러면 책에 잠깐만 한 번만 가볼게요. 제일 위에 가면은 이거 한 개만 딱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니은하고 묶어보세요.
기억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의 계약서, 판결에 의한 확정 판결 정본 찾았습니까? 네. 그럼 요거는 그냥 외워버렸어요. 어떻게 딱 외워버리냐 할 때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런 거는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예를 들어서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서가 필요하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서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행정관청의 허가서가 필요하냐, 요 글자를 딱 구별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처음 해봅시다. 이때는 모를 때는 항상 이래 하세요. 당사자가 있다며 제3자가 있답다. 막말로 합니다. 제3자는 그 등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그럼 당연히 승낙서는 필요가 없지. 되죠? 근데 요리 오세요. 요거는 무슨 관계인이다? 그럼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와 관계가 있답다. 있다. 그럼 전부 해야 된다. 해.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겁니다. 행정관청에 허가서를 첨부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거든. 요거는 또 여러 개로 나눠요. 그런데 이제 답을 이야기할게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의 허가서가 필요하냐 이 말이거든. 이때는 답을 내놓고 합니다. 그럼 행정관청의 허가서가 뭔데? 이래 놓는 답을 내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토지거래 허가서입니다. 농지취득자격 증명서입니다. 금인입니다.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금인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그게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관청이지. 맞다. 그게 다만 딱 외우면 됩니다. 그럼 정리합니다. 글자로 보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의 허가서가 첨부하냐 안 하냐 이 말입니다. 하다. 그러나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허가 내용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필요가 뭐다? 없다. 그러나 허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무슨 등기일 때는 소유권이죠. 그럼 답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이면 무조건 허가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등기일 때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엄청 중요한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출제인이 물을 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행정관청에 허가서를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오 이래 낼 수 있고,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한다. 이래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더와이더 오. 요 세 개가 나오면 그냥 오더와이더 오. 오케이? 그러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할 때는 그 판결서의 금인까지도 받아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됐죠? 네. 요거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자, 그럼 딱 외워버렸어요. 통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53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면 자,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니은을 갑니다. 니은입니다. 등기 원인에 대하여, 자, 적었습니다. 행정관청의 허가, 그까지만 딱 줄 거세요.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은 경우에 요구되는 때는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 그 판결서에, 자, 적었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허가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줄 거세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전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된다, 이 말. 다시 이리 오세요. 법학자들이 이놈의 자식들이 글자를 써줄 때 참 국어가 아주 부족해요. 걔네들은. 그냥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국어 시간입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이해했죠? 네. 그럼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런 말입니다. 행정관청의 허가서는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러나 판결서에 허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되어 있다면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첨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런데 허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도 소유권 이전일 때는 무조건 한다. 됐죠? 소유권 이전일 때는 무조건 한다. 그래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첫째 줄에 소유권 이전만 딱 줄 거세요. 두째 줄 끝에 보세요. 줄 것지는 마세요. 현존 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공한다. 나와야 하나요?
그냥 공부할 때는 판결서 갖고 소유권 이전할 때는 무조건 한다 이래 버리면 됩니다. 그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됐다 안 됐다? 됐지 되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 지력자격 증명서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 그냥 부동산 투기와 관계 있으면 제출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갔어요. 자, 여기는 등기상, 자, 죽었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집안에 한만 더 요리웠어요. 제가 국어 시간입니다. 자, 보세요. 요 말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이거 구별을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랍니다. 그냥 이야기할 때 제3자. 이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글자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거는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 오케이? 네. 그럼 요거 맞추면 합격이에요.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몇 개?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5개입니다. 5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직권 경정 등기입니다. 판결서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에요. 변경.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면 답은 요겁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필요로 하는 등기는 5개거든. 5개인데 위에 4개 있죠. 이거는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아니 이해관계인이 있으니까 당연히 성낙서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나 권리의 변경, 자 요것도 맞춰야 돼요. 권리의 변경은 뭐가 달라지는 거다? 괜찮습니다. 자, 요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제목을 먼저 봅니다. 제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시를 먼저 외우면 안 돼요. 경기도를 먼저 외워야 돼요. 경기도 평택시. 오케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동을 먼저 외우면 안 된다니까.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잖아요. 이거를 먼저 외우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논현동으로 털어버리면 털려버리는 거지. 맞다? 맞지. 이거를 먼저 외우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서쪽으로 털어버리면 털려버리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이거를 먼저 외우면 안 돼요. 이거를 먼저 외워야 돼요. 그럼 이거를 경기도 이래버리면 수원시 이래버리면 또 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할 때는 큰 제목, 중제목, 소제목 이렇게 착착착착 내려와야 됩니다. 그럼 지금 배우는 그 제목은 그냥 다시 하면 서류지, 서류. 그 서류 중에 근데 이야기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류가 있고 이해관계인이 있고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몇 개가 있고 5개가 있고 그 중에 성낙서가 없어도 등기해 주는 거는 몇 개? 1개. 그럼 그게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거는 성낙서 없으면 등기 안 해주죠. 그럼 시험에 안 내는 거지. 그냥 성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하지 않으면 각한다.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지. 그럼 답으로 만드는 게 아니지. 그러면 이거다, 이거.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아는데 제목을 모르는 거예요, 제목. 그럼 괜찮아요. 요리 와보세요. 자,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거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민법 시간이었다면 이거를 보고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지금 등기법 시간이잖아요. 그럼 등기법 시간에 한마디의 표현은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땅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돈을 빌리든 빌려 쓰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빌려 쓸 때는 2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사용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요. 그러면 전세의 사용료가 먹고 그러면 진짜 말 안 해도 그럼 이거는 먹고 치료, 이거는 먹고 치료, 이거는 먹고 차익, 요거는 먹고 이자. 그런 거 있다 없다? 있죠. 그거는 민법에서 대대 있어야지. 그러면 지상권에는 지료지, 지료. 전세권에는 전세금이지. 임차권에는 차임이지, 차임. 저당권에는 이자지, 이자. 맞다?
맞지? 그러면 다음에 빌렸을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공부한 거잖아요. 계속 공부. 1번에 전세금이 1억, 2번에 저당권이 1억, 1번에 전세금이 1억, 2번에 저당권이 몇 억? 1억. 그럼 이게 2억으로 오를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 이해관. 그럼 성낙서 들어오면 1억이 뭐다? 1. 안 들어오면 뭐다? 4. 이거 됐다 안 됐다? 그럼 시험에는 요 글자를 쓰잖아요. 권리의 변경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의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오더와이더 오. 그럼 이래 시험에 안 되지. 왜?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안 하면 주등기, 답이 나와 있잖아.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오덱스다 X.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오더와이더 O. 그 두 개 중에 한 개를 쓴다 이 말이에요. 됐어. 그는 감은 잡았죠? 네. 그럼 공부를 위에 거를 해야 됩니까? 아래 거를 해야 됩니까? 아래. 그럼 이게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요 니은에가 동그라미 3번에 가면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디귿에 가죠. 디귿의 별표를 하나 왔어요. 디귿의 별표. 말소등기 신청 시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라고 써서 주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위에다가 부기등기를 써요. 부기등기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죽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게 이제 자 보세요.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그림으로 내는 게 아니고 문자로 내거든. 그러니까 문자를 자꾸 적응을 시켜가야 돼. 문자. 그림으로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문자로는 적응을 자꾸 시켜가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 그럼 1번에 전세금이 1억입니다. 전세는 갑하고 을하고 맺었지. 그럼 전세권자가 누굽니까? 을이죠. 그럼 을은 전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1에 1. 전세의 무슨 과? 저당. 그러면 요거는 누구하고 맺은 거다? 을하고 별. 되죠. 그러면 요게 전세거든. 요거는 전세의 저당이거든. 자, 전세 기간 끝났어. 끝났다면은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요? 지어. 그럼 이걸 말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요 저당권자 병이 무슨 관계이다? 예. 따라서 이거를 말소할 때 이 사람이 무슨 관계? 이해관계. 따라서 이거를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그럼 안 들어가면 말소를 못 하지. 그 성낙서 들어갔다면 2번에서 1번 말소했다 안 했다? 했다. 자, 주등기가 말소가 됐죠. 이제 답입니다.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말소등기에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이미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해버려. 오케이? 그럼 소멸했다는 말은 이미 권리는 소멸하고 없으니까 등기간이 직권으로 지어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거는 무슨 말소? 직권말. 자, 그럼 칠판을 봅니다.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라는 이해관계이다. 오더와이더 O. 주등기를 말소할 때 부기등기 권리라는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O.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오더와이더 O. 시험에는 그래 안 나온다. 시험에는 법 조문을 그대로 쓰거든. 자, 보세요. 법 조문입니다. 말소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법에. 그러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출제에는 법 조문을 그대로 쓰거든. 이해했어요? 네, 됐어요. 이거 나중에 시험 칠 때까지 제가 10번 더 할 표현이거든.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6페이지를 갑니다. 이제 제일 위에 가면은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기억에다가 그냥 우리 원시적으로 합시다. 대장이라고 썼어요. 기억은 대장.
니은은 도면이라고 썼어요. 도면. 그러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대장과 도면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가 뭐고 도면을 제출하는 등기가 뭐냐 지금 그거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위에 1 기억입니다. 번호를 붙입니다. 1 소유권 보존, 2 소유권 이전, 3 부동산 표시 변경, 4 멸시. 그러면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는 몇 개? 4개. 그렇다 하면 돼요. 자, 소유권 보존 이해했다 못했다?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요리 와보세요. 이제 이런 거를 탁탁탁 제껴 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무슨 등기? 멸시. 자, 칠판을 보세요. 이러세요. 등기부가 있죠. 대장이 있죠. 맞죠? 자, 그럼 제가 새 집 지었어요. 새 집 지었다면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먼저 만듭니까?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듭니까? 대장. 그럼 대장 만들었죠? 그럼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뭐 가져오라? 대장. 아니, 대장을 만들었다면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지. 맞다. 애가 태어났다면 출생신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산부인과 의사 확인증을 들고 가야지. 맞다. 됐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자, 요거 소유권 이전은 이해했다, 못했다? 했다, 못했다? 앞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요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맨 위에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요게 자 시작. 부동산 표시. 그럼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목조기와 단층주택 150제곱미터 이 말. 그러면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받았거든. 받았다면은 요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등기관이 등기소 책상에 앉아서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층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등기관이 안다, 모른다? 모르지. 모르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요. 요게 뭐고? 대장. 그럼 칠판을 보면서 요 안에 있는 거는 신청 정보의 내용, 오더와이더, 요거는 그럼 무슨 정보? 첨부 정보.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대장을 첨부한다. 오더와이더,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요리 오세요. 이 두 개는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부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고친 대장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가야 된다? 들고 가야 된다. 통과.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도면입니다. 첫째 줄에 갈게요. 건물이나 토지에 동그라미 칩니다. 일부. 답만 딱 외우면 됩니다. 부동산 일부자 들어가면 뭐 가져오라? 도면. 공식이다, 공식 아니다? 공식.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정리하는 정보거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공부할 때는 요래 공부를 하면 돼요. 등기 의무자가 있고 등기 권리자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딱 하면 돼요. 여기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답은 이겁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있다, 없다, 있지. 자, 여기서 키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말은 이 세 개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러면 거기에 썼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된다. 해요. 그럼 요걸 대표하는 글자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러면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그래서 권리자가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의무자는 등기부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가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공부할 때는 그냥 세금이라고만 썼어요. 그 말은 이거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용도가 다양해.
용도가 다양해. 주민등록번호. 아니, 주소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해야지. 맞다, 맞다? 대답이 소리가 그렇게 적어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이때는 공부할 때 이랍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왜 제출하느냐? 주소를 알기 위해서 왜 알아야 되는데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세 자료를 보내야 된다. 안 보낸다? 보내. 그럼 매도인은 양도세, 매수인은 뭐다? 취득세. 둘 다 세금 내야 내요? 네. 그럼 둘 다 제출한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할 때 양도세, 취득세라는 말 자체가 소유권 무슨 등기입니까?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래서 의무자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는데 책에 동그라미 띄고서 그럽니다. 띄고 5번에 띄고서 적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나와야 안 나요? 나와야 되죠. 그럼 그 옆으로 잠깐 가볼게요. 한편 판결 등에 의하여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었습니다. 등기 권리자. 그럼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보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그럼 누가 등기 신청합니까? 지금? 권리자. 그러면 누가 세금 내야 됩니까? 권리자. 그럼 권리자 것만 제출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통과. 6번은 공부를 안 해도 되죠. 그죠? 제 손을 보세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면 위임장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법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대표자가 한다. 대표자. 그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된다, 안 한다? 해. 그럼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럼 7번에 가면은 요거는 디귿만 딱 공부하면 됩니다. 디귿. 자, 그럼 잠깐만요. 와보세요. 그럼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리 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입니다.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러세요. 명의인이 있어요. 의무자, 권리자가 있어요. 의무자, 권리자가 있어요. 의무자, 권리자가 있어요. 신청인이 있어요. 요거를 글을 써놓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일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요. 어성김씨 종친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답다 있지.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사람은 종친회가 등기를 신청하러 온다. 종친회 대표자가 온다. 대표자. 그럼 신청인은 누굽니까? 대표자지. 그럼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러 오면 이 사람이 어성김씨 종친회 대표자인지 아닌지 등기관이 확인해야 된다, 아닌다? 해. 그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지.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정관이나 규약, 선임서. 선임서는 우리말로 말하면 임명장인으로 생각해 두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요 위에 오세요. 그러면 정리합니다. 명의는 소유자다. 오더와이다. 오. 그럼 소유자는 종친회 회장이 소유자다. 종친회가 소유자다. 종친회. 그럼 이게 다시다. 비법인. 맞아요? 네. 그럼 종친회가 부동산을 팔아먹을 수 있답다. 있지. 사들일 수 있답다. 있다. 답입니다. 집을 종친회입니다. 종친회. 종친회가 부동산을 팔았어요. 종친회가 팔았어요. 대표자가 팔았어요. 야단 안 칠 테니까 괜찮습니다. 종친회가 팔았어요. 대표자가 팔았어요. 그럼 모를 때는 이래 합시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종친회. 그럼 파는 사람도 누구다? 종친회. 그럼 사들이는 사람도 누구다? 종친회. 그럼 여기 시작. 비법인. 그럼 이런 거를 모를 때는 세 개가 딱 나오죠. 두 개는 답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요거를 먼저 하면 되죠.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거는 사람이 와야 된다. 법인이 와야 된다.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맞다, 안 맞다? 맞지. 통과. 그 다음에 디귿은 기억해 두세요. 사원총회 결의서입니다. 첫째 줄 끝에 등기 의무자만 줄 것을. 여러분 의무자는 매도다, 매도 아니다? 매도. 권리자는 매도다, 매수다? 매수. 여러분들 종친회가 재산을 사들여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그럼 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팔아먹는 거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나쁜. 그럼 총회 결의를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요? 거쳐. 그럼 시험은 이겁니다.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권리자일 때 제출한다.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시작. 의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통과. 그 다음에 8번에 가면은 거래신고 필정 이래 나와 있거든. 그럴 때 여러분들 잠깐만 기억을 해놓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부동산에 관하여 자 적었습니다. 매매계약.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 줄 것이요. 한 칸 밑에 거래신고 필정 줄 것이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거래부동산이 동그라미 칩니다. 두 개.
이상인 경우 또는 거래부동산이 동그라미 칩니다. 한 개라 하더라도 죽었습니다.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인 경우는 뭐를 제출한다? 매매 목록. 매매 목록. 됐죠? 네. 그럼 이제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그럼 요거 한 개만 딱 하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니.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자, 요리 와보세요. 자, 요렇게 됐거든. 자, 제가 써놓고 할게요.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서 가지고 소유권 이전입니다. 소유권 이전. 자, 그럼 답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이번에 을에게 등기 넘어갔죠? 그래, 여기다가 10억 이렇게 썼지. 요게 거래가액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요 거래가액은 언제부터? 2006년 1월 1일 이후부터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한다 이 말. 그러면 2006년 1월 1일 이전에는 기록했다 안 했다? 안 했지. 2006년 1월 1일 이후. 여러분들 2006년이면 15년 전인데. 맞아요? 집 한 번도 사고 팔지 안 해봤어요? 사고 팔면 요거 합니다. 오케이? 등기부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더라 이러면 매매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정년은 매매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이거는 없지. 맞다. 맞지. 그럼 상속은 매매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이거는 없는 거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까지 해결했어요? 그럼, 아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에 있으니까 한 번은 언급하고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때 합니다. 자, 그럼 원점으로 갑니다. 공시법 시간에 목록이라는 말은 두 번이 나와요. 그럼 하나는 공동, 담보 또는 전세 목록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이죠. 그죠? 여러분들, 목록이라는 말 속에는 부동산이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 자, 요거는 알고 있죠. 공동담보 목록은 몇 개 이상에 대해 작성한다? 더 중요한 겁니다. 등기관이 작성한다? 신청인이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은 있잖아요. 매매 목록은 두 개 이상이 돼. 두 개 이상. 그런데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 그 말은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 개일 때도 목록을 작성한다. 여기까지 딱 됐어요.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결론입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하는데 매매 목록을 첨부하면 등기 안 합니다. 왜? 목록 속에 기재라는 목록 속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부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고려하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537페이지에 등기 신청의 방법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이제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입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그럼 요거는,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거든. 그럼 요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렇게 되었죠. 그죠? 그럼 요 세 개만 일단 하고 들어가 볼게요.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죠. 방문 신청입니다. 자연인 오더와이더 O, 법인 오더와이더 O, 비법인 오더와이더 O. 여기서 끝나지. 되죠? 그런데 전자신청은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 정도는 돼 있죠. 자, 두 번째. 방문 신청할 때 대리인은 제한이 있다, 없다. 다 된다, 다 안 된다, 다 되지. 이거 전자신청입니다. 전자신청할 때 대리인은 시작. 자격자 대리. 자격자 대리인이 시작. 변호사, 법무사. 이 정도는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인감이거든, 인감. 그러니까 인감은 답입니다. 방문 신청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 전자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자는 컴퓨터거든. 컴퓨터는 공인인증 제도가 있다, 있지. 그 공인인증을 받았다는 게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됐거든. 그래서 인감은 방문 신청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정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전송할 때 인감증명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어디다? X. 전자신청에 인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전자신청 하려면 사용자 등록부터 해야 된다는다. 그럼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등기소에 가서 본인 여부 확인 받아야 된다. 말인다. 받아. 그때는 뭐 가져오라? 인감. 그러면 전자신청의 인감은 X.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인감은 O.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들어는 봤죠? 체크 바로 놓을 거예요. 바로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문 신청입니다. 동그라미 2번 해봅니다. 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 좋습니다. 누구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전자표준 양식골 줄 거 보세요. 전자표준 양식.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이게 이제 29회 시험에, 요 29회인가 30회인가 그때 시험에 나는데, 이재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지문이 이겁니다. 이재기가 가장 많이 할 때.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전자신청이라는 말하고, 전자표준 양식이라는 말하고 글자가 같아요? 달라요? 글자가 완전 별개지. 이거는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는 말이고, 이거는 서류를 컴퓨터로 작성을 해가 출력을 해가 종이로 제출한다는 이야기. 이거는 서류를 컴퓨터로 작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 전부 다 서류는 컴퓨터로 작성을 하지. 쉽게 해봅시다. 계약서 쓰잖아요. 종이에다가 글로 써도 돼요? 안 돼요? 그 종이에다 글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컴퓨터 따다다다 치요? 안 쳐요? 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거를 출력을 해야 안 해요? 해. 출력을 해야 도장도 찍고 막막막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러면 옛날에는 이력서를 쓰거든. 문방구에 가서 이력서 용지 사야 된다, 안 사야? 그래, 종이로 썼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이력서를 종이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컴퓨터 검색란에서 이력서 이라면 양식이 딱 떠요, 안 떠요? 양식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컴퓨터로 작성을 해가 출력을 해야 하네요. 해가 종이로 이래 제출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는 서류를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오케이? 네. 종이로 출력을 해가 종이로 제출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방문 신청이다, 전자 신청이다, 방문 신청입니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인감증명으로 갔거든. 그런데 이 인감증명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시험에 이제 낼 수는 있죠. 그래 내는데 제 요리로 와보세요. 최근에 있잖아요. 10년 동안 인감증명은 시험에 2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2번인데 그것도 21회, 23회 그때만 인감증명이 시험에 나오더라고. 잘 안 내더라고 시험에 인감증명. 그게 왜 그러냐 이러니까 오늘날에는 전부 다 전산화하고 있는 거리니까 인감을 잘 안 내. 근데 원래 잘 안 내는 게 또 시험에 내면 골치 아프거든. 골치 아파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일단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시법 시간에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거는 많은데 저는 7개만 딱 공부를 하거든. 그런데 응용이 되는 거는 1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되는 거라. 그럼 응용이 되는 거 1개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볼게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예요. 의무자. 두 번째,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분실입니다. 자, 이렇게 됐거든.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확인서입니다. 5번입니다. 확인서입니다. 6번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서 성락서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 응용 못합니다. 그러면 이 2개도 응용 못합니다. 응용을 하는 거는 1번만 응용이 되면 나머지는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있잖아요. 자, 하나만 해봅니다.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어디다? 칠판을 다시 보세요.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어디다? X.
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이 글자하고 글자가 같아 다르다? 여러분들 좀 전에 아까 계약, 매매 계약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요. 빨리 다르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남자, 집에서 장남인 남자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인감은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면 틀리는 말입니다. 틀리는 말. 앞에 단서가 붙어야 돼요. 단서. 그러면 요 글자를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죠. 그럼 이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무슨 자? 소유자다. 그러면 답은 인감은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면 X입니다. 앞에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 이래 말해야 돼요. 무슨 자가 의무자?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니면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 갑, 소유자 갑이죠. 갑이 을에게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면 전세권 무슨 등기? 설정.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했거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 소유자가 누구다? 가. 의무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갑은 소유자이면서 의무자 이단이다? 이다. 그러면 갑은 인감 제출을 해야 되는 돼요? 해야 됩니다. 이제 전세권 끝났다면은 이거 말소입니다. 말소는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 자, 소유자는 누구다? 가.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의무자는 의무자이지만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인감 제출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칠판을 다시 보세요. 재판을 다시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그럼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을의 이름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자, 보세요. 전세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수 뭐다? 있다.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 지금 소유자는 누구다? 가. 전세권 이전의 의무자는 누구다? 을은 이전할 때 의무자죠. 그러나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인감 제출한다, 안 한. 감 잡았다, 안 잡았다? 자, 요거 딱 때려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을 첨부한다. 어디다? 그럼 멸실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단독은 의무자가 있다, 없다? 그럼 안 하는 거지. 겁먹지 말고.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없잖아요. 그럼 안 하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네. 그럼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단독에는 의무자가 없지. 그럼 안 하는 거지. 맞다? 맞죠.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자, 요겁니다.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인감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지문은 중요한 지문인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책을 여러 번 읽는 사람이 공부를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낱말을 익숙을 시켜야 돼요.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됐죠? 가등기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을을 우리가 가등기 무슨 인이다? 명인입니다. 그러면 을은 가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때 물건이 변한다? 본등기. 그럼 본등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본등기 안 하고 스스로 이걸 말소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오케이? 네. 그럼 스스로 말소하러 왔거든. 이럴 때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 봐라.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본등기를 안 하고 스스로 말소를 내려왔거든. 그럴 리 있다, 없다. 없는데 해로 온 거예요. 그럼 본인 여부 확인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러면 을에 뭘 들고 가야 된다? 인감. 그럼 을이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을의 인감을 들고 가야 말소를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맞지. 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배우겠어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왜 안 해도 되느냐 할 때 글자를 잠깐 보세요. 제 글을 잘 봐야 돼요.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글자의 끝글자가 전부 다 뭡니까? 서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거는 문서로 삽니다. 그 문서로 살 때는 맨 마지막에 2021년 6월 5일 목희수 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해야지. 맞죠? 그럼 요 인했으니까 여기다가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어야 된다든지. 그럼 요게 등기에서는 사인은 없거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 도장이 무슨 도장이고? 인감도장. 그럼 여기 찍힌 인감도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된다. 그럼 도장 찍은 사람 전부 다 인감증명서 첨부해라. 이 말이에요. 맞다. 그럼 동의서 승낙서 써주죠? 그럼 동의서 승낙서 써준 사람 뭘 첨부해라? 인가. 그러면 칠판을 또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 동의서, 승낙서, 확인서 이런 것들은 이익 보는 쪽에서 써준다. 불이익 보는 쪽에서 써준다. 여러분들 이익 보는 쪽에서 승낙서 써준다는 말은 존재 자체를 하지 않지. 그럼 쉬운 말로 해봅시다. 우리 집에 여기 있거든. 그러면 옆에 연탄 공장이 들어와. 그럼 연탄 공장 하는 사람이 구청에 와서 허가받으러 왔어. 그럼 구청 직원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주민들에게 동의받았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맞다. 맞죠? 그럼 동의를 다 받아왔어. 그러면 보통 연탄 공장 지을 때 동의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데 동의서가 다 들어왔거든. 그럼 동의서 써준 사람이 진짜 써준지 안 써준지 확인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의서 승낙서 써준 사람 전부 다 뭐 첨부시키라? 인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다. 그럼 공부를 이해를 해버리면 된다. 이런 건 응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하나만 해봅시다. 상속재산 있죠? 예민하지 않다? 그럼 상속재산을 나누잖아요. 오케이? 그럼 요즘에는 시집간 딸도 전부 다 내 지분 달라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장남이 2분의 1, 삼남은 4분의 1, 그럼 딸은 5분의 1 이렇게 왔거든. 그럴 리 있다 없다? 제 말은 자식이 5이면은 전부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1에 오지. 한쪽은 2분의 1, 한쪽은 4분의 1, 한쪽은 6분의 1, 1에 오면은 등기관이 이거 좀 의심스럽다, 안 의심스럽다? 그럼 전부 다 뭐 첨부시키라? 인가. 여러분들 아직까지 집이 평탄한 모양이네, 그죠? 요즘에 이 상속제도 때문에 저는 그 법 만드는 놈 욕을 많이 합니다. 상속등기 때 법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놈의 자식들이 형제간에 지금 전부 다 우위가 다 상했다, 안 상했다? 다 상했다, 이 말이에요. 우위가 다 상했다. 그래서 장남이 좀 많이 가지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장남은 무조건 50%를 가져가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면 되지. 오케이? 똑같이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참고로 저 장남 아니에요. 장남 아니에요. 물론 부모를 모시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그런 건 다양한데, 우리나라에 지금 법이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라. 괜히 그래. 자. 근데 어떤 성인군자라더라도 돈 앞에 가면 사람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립니다. 그래, 저도 이름을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돈 앞에 가면 흔들립니다. 돈 앞에 흔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거기서 4번에 가볼게요. 4번에 537페이지에 토지 합필 등기 신청에 함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죽었습니다. 확인서, 537페이지 제일 밑에 4번에 토지에 합필 등기를 할 때 토지를 확인서 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막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확인서 들어왔죠? 한 장 넘기세요. 아니랍니다. 5번의 두째 줄입니다. 두째 줄에 권리가 존속할 토지의 표시에 관한 확인서 줄 것이에요. 그런 걸 갖고 앞에 글자를 말장난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협의 분할에 한 상속 등기 그까지만 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7번입니다.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그걸 줄 것이에요. 동의 또는 승낙 들어갔으니까 동의서 승낙서 써준 사람 뭐가 줘라? 인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8번 밑에 점 있죠? 점에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거. 1, 3, 및 8은 제외시키고 서면이 자 적었습니다. 공정정서
경우에도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하나? 자르세요. 4.7은 공정정서인 경우는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러는. 여기 조금 부담스러워요. 자, 이리 와보세요. 그런데 너무 쉬워요. 이리 와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요 선을 이렇게 나누어 놨죠. 답입니다. 이건 전부 다 무슨 자가 들어갔다? 서가 들었죠. 그럼 요 위에 거는 공정을 받아와도 인감을 들고 가야 돼. 요 밑에 거는 공정을 받아오면 인감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자, 여러보세요. 요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그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있죠. 그럼 요 협의서 써준 사람 전부 다 뭐 첨부시키라? 인감 첨부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요거 가지고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을 받아오면 인감은 필요가 시작 없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충 감 잡았죠? 네, 됐어.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